미국에서는 핵전쟁에 대비해서 자기 집 지하에 군대 시설 같은 지하 벙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 때문에 더 주문이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의 한 주택가 근처 들판입니다. 땅 밑으로 뚫린 입구를 통해 계단을 따라 내려가 봤습니다. 침대와 부엌은 물론 TV도 볼 수 있는 이곳은 핵전쟁이나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만든 지하 벙커입니다. 모두 자체 발전시설과 공기정화시설을 갖추고 길게는 4, 5년 동안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주문량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지하 벙커의 가격은 크기에 따라 다양합니다. 가장 작은 소형 벙커가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벙커는 폭 2.5m, 길이 10m가량인데 가격은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포화 벙커의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존스쿨 생존 가이드 코난입니다. 좀 우한이 봉쇄가 됐죠. 1100만 명이 사는 서울보다 더 큰 거대 도시인데 전시 체제에 준하는 도시 봉쇄를 넘어서 주택까지도 봉쇄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이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도시 봉쇄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또 언론에서는 혹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별거 없다, 문제 없다, 안심하라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것을 믿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감염자들이랑 어울려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우한을 넘어서 근처에 있는 다른 큰 대도시들도 다 도시 봉쇄가 되면서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꼼짝없이 갇혔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한국이나 서울 혹은 부산, 대전 같은 대도시도 언젠가 그런 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한 번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나랑 가족이 그런 사태가 됐을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대처를 하고 행동을 해야 살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의신처 혹은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쉽게도 이 재난에서의 생존율은 이 서민보다 부자들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통계에서도 많이 밝혀진 바 있어요. 특히 미국에 있는 이제 부자들, 재벌들,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대재벌들은 이 미국 곳곳에 여러 개의 비상용 대피처, 은신처들을 몰래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일이 터지거나 혹은 비상시에 그쪽으로 가갖고 사태가 잠잠해지고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뭐 한적한 시골의 오두막일 수도 있고 또 지하에 있는 벙커를 개조한 은신처일 수도 있고 혹은 핵미사일 기지를 개조한 이 사이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종종 뭐 뉴스나 인터넷 신문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재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 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 집 한 칸짜리 있는 미국 서민들도 집 앞마당이나 뒷마당 지하에다가 자기 가족들이 대피해 숨을 수 있는 공간과 또 식량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상시 쉘터, 대피처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여럿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언론에 공개된 게 전 STX 조선 사장의 이 서울 빌라예요. 그 STX 조선 회사가 망하면서 그 회장의 집이 경매를 나왔는데 그때 한 80억인가 그 정도 경매에 나왔다고 해요. 그 경매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진 건데 그 빌라 지하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두꺼운 구조의 지하 은신처 벙커가 있다는 거였었죠. 그게 밝혀진 거였어요. 그 안에는 수백 명이 또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비상 식량과 장비, 물자들이 다 갖춰져 있고 심지어 공기 정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방 상황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것들이죠. 또 문 두께가 거의 뭐 이 정도 되라고 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면 지금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보통 생각하기에 뭐 전쟁 혹은 큰 재난 그냥 죽지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큰일이 터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살 수가 있어요. 대신 죽는 사람들은 제일 힘이 약하고 돈이 없는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받고 또 먼저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부자나 돈 있는 사람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재난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살 수가 있고 오히려 더 돈을 벌기도 한답니다. 옛날 6.25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뭐 정주행 같은 회장들은 조그맣게라도 회사를 만들어갖고 군납을 하면서 큰 돈을 벌기도 했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또 저희 생존 카페만 하더라도 한 22,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다양해요. 뭐 일반 가정주부부터 직장인들도 있고 또 그 외 공무원이나 경찰관, 또 탤런트, 연예인, 또 의사분들이나 전무직 종사자, 심지어 부자나 갑부들도 있어요. 저 직접 만나봤었고 또 통화도 많이 했었습니다.
한 번은 한 2년 전인가 그때 2018년 좀 한참 그 심각한 북한과 위기가 터졌을 때 한 연락을 받았어요. 자기네들이 5초에 이제 의신처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와서 보고 컨설팅을 해달라, 뭐가 부족하고 또 더 보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연락들을 종종 받기 때문에 한 번씩 가보거나 혹은 인터넷 그 사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저도 보통 조그만 빌딩에 지하실을 개조를 해갖고 거기에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 비상 식량이나 물, 장비 같은 것들, 이불 같은 것들 놓고 자기네 아는 몇몇 친구들 뭐 이렇게 회원제를 해갖고 이제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보통 이번에 연락을 받았을 때도 그 정도 되는 수준인 줄 알고 그냥 찾아갔어요. 위치를 이제 갖고 같이 찾아갔는데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어요. 경기도 외곽 부근에.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터졌을 때 바로 차로 이제 바로 가거나 혹은 그게 힘들면은 뭐 자전거로 혹은 뭐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몇 시간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너무 멀지도 않고 또 가깝지도 않은 그 중간 거리에 시골에다가 그런 것들을 준비한 거였었죠. 딱 가보니까 야산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집 두 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정도 수준이겠거니 내가 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제 그분이 자 한번 구경하시죠 하고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하실 계속 들어가는데 2층, 3층까지 지하 2층, 3층까지 계속 내려가는데 딱 문을 여니까 거기 엄청난 규모의 지하 공간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야산의 한 반 정도를 다 땅을 파갖고 대규모 공사를 해갖고 거기에 몇백 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또 밑에는 지하수를 파올릴 수 있는 펌프 같은 것들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이 식량 같은 경우를 다 쌓아 올려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 미국에서만 있는 사례인 줄 알고 전혀 예상치 못하고 갔다가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우리 카페 회원분의 한 의식처였던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는 큰 돈이 들었기 때문에 아름아름 해갖고 돈 있는 사람들, 또 재벌들, 회장들, 부자들, 그 외에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서로 인맥을 통해서 아름아름 해갖고 클럽을 만든다고 해요. 자기는 단순히 이제 관리자일 뿐이고, 그 만약 비상시에 뭐 전쟁 분위기라든가 또 서울에 어떤 큰일이 터지면은 이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그분들이 바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그곳까지 찾아와서 자기랑 가족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죠. 그래서 저도 일단 살펴보고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그분들이 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어설픈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비상 식량이라든가 공기 뭐 정화 시설 같은 것들. 하다못해 일례로 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곤충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곤충도 왜 키우냐고 물어보니까 비상시에 곤충들은 쉽게 수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중에 잡아서 먹으면 단백질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준비 단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도 자기네 이 모임에 들어오려면 들어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혹하게 했었는데 저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사실 초보자들이 비상시 재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은신처나 대피처 또 식량 같은 것들 준비물들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은 저는 이미 그 단계를 넘었고 오히려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더 생존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었고, 오히려 거기에 묶여버리면은 또 더 큰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사하지만은 이제 저한테 안 맞는다고 거절했었죠.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서 제가 뭐 지어내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진짜 그거는 봤던 거고, 지하라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많이 흔들려갖고 좀 잘 안 나와갖고 제가 공개는 힘들고 나중에라도 뭐 그거라도 보고 싶다 하시면 나중에라도 이제 공개할 의향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나 재벌들, 연예인들 같이 이미 돈이 많고 또 준비된 사람들은 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보험 들듯 이 비상시 생존법들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그만큼 큰 돈을 쓰거나 또 모임에 초대될 확률도 거의 없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적당한 준비만 하더라도 비상시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생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비상시에 대비해서 큰일이 터지면은 어떻게 해야 이제 은신처를 만들고 또 대피를 하고 그걸 선택을 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